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급락장의 재현 조짐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오전장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도 최근에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가 됐는데요. 어제 오늘 좀 밀리면서 어느덧 2차선 테스트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더 거침없이 하방 쪽으로 자리 잡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증권가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지나면서 포트수익이 아마 뚝뚝 좀 떨어지면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나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또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진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큰 상태로요.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음봉 캔들이 길어지고 있는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히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좀 종목 흐름들 점검하면서 포트 관리 단속 아마 단단히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덜 밀리죠. 현대차, 삼성전자가 지수 대비는 선박을 하면서 그래도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시 구간 어떤 특징들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가 1%가량의 하락 마감됐습니다. 결국에는 연내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선조정 받았습니다. 오늘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시장은 한 번 더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락 종목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오늘도 다시금 만나고 싶지 않은 파란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2000선도 아슬아슬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장중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지수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9%가량의 하락이고요. 200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장에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했고요. 오늘장에서 또 하나의 방어선을 내줬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밑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방어선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97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일각에서의 보수적인 전망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확인하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영한 하락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9시 30분 구간대 잠시 2000선 이탈하면서 1999.79선 오늘장의 저점입니다. 하지만 2000선은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시장의 노력도 엿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현재는 2000선 위에서의 흐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기관, 어제장에서 기관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자자했는데요. 오늘도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57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동안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내부에서 투신권에서 매도를 이끈다든지 혹은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식으로 주체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는 누구랄 것 없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쪽도 보겠습니다. 현재 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장 쌍끌이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260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을 놓고 보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월등히 많고요. 가장 조정을 크게 받는 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가스입니다. 3.89%의 하락 흐름입니다. 한국전력 오늘장 낙폭 깊은데요. 잠시 후에 그 원인과 함께 현재 주가 수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료정밀과 의약, 섬유의복, 증권 나란히 2%대의 깊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의약업종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잘 버텼던 대장 섹터였는데 오늘장에서 음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1% 가까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선전하는 몇몇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 기계라든지 보험 몇몇 섹터가
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었는데 하락으로 안타깝게 좀 전환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개 업종만이 빨간불 켭니다. 운송장비인데요. 0.04%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는 잘 버티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들에 상당히 좀 많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을 합했을 때 상승 종목이 200종목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함께 감안하시면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잘 버티는구나 싶으실 텐데요. 시총 상위주들 쭉 보시면 혼조입니다. 파란불의 개수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시총 탑10 가운데서 가장 조정폭이 큰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현재 5만 원권 테스트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종목의 조정이 약간은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밤에 S&P에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밀려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 메리트, 여러 가지 증권가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웬일인지 좀 밀려납니다. 현재는 4.36% 조정받으면서 5만 원권 테스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대부분 0.5% 안팎의 제한적인 조정이고요. SK 하이닉스나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다 1% 미만의 조정 흐름.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잘 버팁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주들인데요. 현대, 모비스, 기아차 1% 안팎의 상승이고요. 현대차도 0.3%가량이면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수준이죠. LG화학 현재 0.8%가량의 상승입니다. 30만 원권 안팎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보시면 LG그룹주가 유독 눈에 띄실 겁니다. 약세 속에서 강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LG 계열사 내에서 IT 쪽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3%가량의 상승이고요. LG 디스플레이나 이노텍도 물론 미미한 수준의 상승 탄력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수출주가 좀 묶여 있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14원 가까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면서 1155원 중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의약품 업종지수 다소 좀 밀려나서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잭팟을 터뜨리는 모습인데요. 5조 원짜리의 잭팟을 맛본 만큼 1조 원짜리는 투자 심리를 돌려놓지 못하나 봅니다.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해석되면서 한미약품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눈에 띄실 텐데요. 한미약품이 1%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는 81만 8천 원권 부근 지나갑니다. 한미사이언스도 1%가량의 조정입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장중에 한미약품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한미약품 장중 6%가량 오르면서 87만 원권 부근까지도 올라갔다가요. 하지만 상승폭 반납하고 5%대 하락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80만 원권 초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어제 1조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소식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레포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미약품입니다. 네, 5조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기록을 세웠던 한미약품이 또 다른 신약을 1조 원대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한미약품이지만 오늘장에선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한미약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사연타석 홈런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95만 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얀센과 계약금이 1억 500만 달러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비만 당뇨 치료제 신약 가치가 5,878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 한미약품의 주요 기술 사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1월 5일 5조 원대의 당뇨병 치료제 기술 수출과 더불어서 11월 6일 얀센과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약 1억 달러라 또 단계별 임상 개발, 허가, 판매 실적 기술료로 총 8억 1천만 달러 등 최대 9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인데요.
기술 이전료와 또 별도로 10% 이상의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도 받게 됩니다.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계속된 신약 기술 수출로 기업 가치를 대폭 높이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8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얀센과 당뇨 비만 치료제 9억 1,500만 달러 기술 수출 계약 맺었다는 것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당뇨 비만 치료제가 현재 뚜렷한 경쟁 제품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당뇨 비만 치료제는요, 랩스커버리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바이오 신약인데요. 이 신약의 파이프라인 가치 추정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옥시토모듈린 기반의 이 치료제는 GLP-1과 글루카곤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당뇨 비만 지속형으로 주 1회에서 월 1회 주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도 비만 당뇨병 환자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하고 있는데요. 리서치 전문가는 GLP-1 당뇨 시장을 참고로 해서 2023년 60억 달러로 가정하고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추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1조 원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했다는 점에 역시 주목했고요. 임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기술 계약으로 재료가 모두 소멸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로 변모하기 위한 그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상에서 성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서 할인율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신약 가치 상승과 기업 가치 상승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1.7%, 1.82% 밀리면서 8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이 힘이 빠지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현재 파란색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나란히 말씀드리는 순간에 2%대까지 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종근당 그룹주들도 최근에는 좀 양호했었는데 종근당 바이오 2%가량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이 그나마 선방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어제장에 좀 크게 빠지다가 오늘장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삼화제약, JW 중외제약 정도 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하락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지금 종근당이 5%대, 종근당 홀딩스 5% 안팎이고요. 제일약품도 6%가량의 하락 흐름 쭉 보시면은 파란불 종목이 월등히 많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메딕도 6% 가까이 밀리고요. 루트로닉 6%가량. 역시나 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더 단단히 하시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코스닥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났었는데요. 오늘도 만만치 않게 하락하면서 650선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는 2.2%의 하락이고요. 657.08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뚫었고요. 방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밀려나는 오늘장의 안타까운 음봉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개파락, 이 하락 출발 그 폭은 크지가 않았는데요. 장중의 낙폭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9시 35분 구간에는 650선 56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다졌고요. 이때는 3% 넘게 밀려났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65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장중 이 9시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 안팎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그럼 수급도 보시죠. 오늘 기관이 팝니다. 어제, 오늘 좀 기관이 시장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은 180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외국인은 그나마 소폭이지만 매수 대응합니다. 현재 80억 원가량의 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16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 대비로 잘 버텨줬었는데 코스닥입니다. 지금 뭐 굳이 어떤 종목을 딱 꼽지 않아도 시장 분위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파른 불입니다. 하락 일색이고요. 낙폭 큰 종목부터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가파르게 오른 만큼 좀 상승폭도 빠르게 반납이 되고 있는데요. 탑10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밀려나는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6%대 하락, 메디톡스도 4%대 하락이고요. 그나마 시총 1위 종목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는 하는데 영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0.13%, 한호가 마이너스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딱 어느 종목이 하락한다, 낙폭이 크다라고 짚을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가 꾸준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국면입니다. 실적 역시나 좀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장 막판에 장 마감하고 나서 거의 6시 정도 좀 발표가 됐던 현대 리바트가 부진한 실적에 현재 12%가량 급락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내놓고 그나마 좀 나은 종목이 실리콘웍스 정도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개별적인 동력이 있게 마련인데요. 네이처셀이 현재 2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현재 2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상증자 발표한 업체들도 나란히 상승 흐름입니다. 우리로 그리고 디지털 옵틱인데요. 각각 5%와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선물시장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낙폭이 제한되는데 오늘은 하락의 예외가 아닙니다. 250선 이탈이고요. 현재는 248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0.88%의 조정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오늘 선물 쪽에서는요, 개인이 2,000계약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물 쪽에 꾸준히 매수 유입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3,100계약,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도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0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현재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